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한 11%, 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MIC가 뭐 6%? 그 정도. 분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크게 보면 이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예전에는 압도적인 2위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나 그때 보면 19% 이상 갔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약간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켓 쉐어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가 이제 좁혀진 거죠.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적자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특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한 11%, 2%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MIC가 뭐 6% 되나? 그 정도. 약간 뭐 분기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 정도 보통 이제 됩니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크게 보면 이제 차이가 그렇게 심하진 않죠. 예전에는 압도적인 2위일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이나 그때 보면 19% 이상 갔었으니까요. 그때 보면 상당히 차이가 났었죠. 그때는. 그런데 이제 약간 삼성 파운드리가 매출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마켓 쉐어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가 이제 좁혀진 거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계속 마켓 쉐어는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격차는 좀 늘어날 겁니다. UMC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대만 기업인데요. 그 기업이 이제 2위였어요. 그랬다가 이제 SMIC가 이제 올라선 건데 또 마찬가지로 글로벌 파운드리도 있어요. 이건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이제 2위였다가 3위였다. UMC하고 그 다음에 또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이렇게 이제 경쟁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2위, 3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SMIC가 이제 올라선 거죠. 최근에 올라섰습니다. 올해부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시면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SMIC는 국영기업이에요. 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네는 개발만 해라. 돈은 우리가 다 대주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뭐 7나노 반도체 이것도 지금 양산해가지고 화이폰에 탑재가 됐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EUV 장비를 써야 되는데 EUV 장비를 도입을 못하니까 왜냐면 이제 미국에서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DUV 장비라고 있어요. 그 이전 버전입니다. 이걸 써가지고 이제 멀티 패터닝, 빛을 여러 번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7나노 반도체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만들면 문제가 큽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율이 안 좋게 나와요. 왜냐면 이제 여러 번 빛을 쏘기 때문에 수율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공정 자체가 상당히 길어집니다.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요. 또 마찬가지로 소재도 많이 필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해라. 돈은 우리가 대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마켓 쉐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보시면 중국에 보시면 이제 성수공정 이 시장은 상당히 큽니다.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서 엄청난 그런 반도체 수요가 있어요. 거의 반 이상이 이제 중국에서 수요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걸 다 이제 SMIC하고 또 다른 파운드리 기업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중국 내수의 어떤 수요만 해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마켓 쉐어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7나노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5나노 반도체, 뭐 3나노 반도체 개발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이제 5나노 반도체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EUV 장비가 아닌 DUV 장비로 하다 보니까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서 이제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지금 보면 SMIC가 마켓 쉐어는 계속 늘어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익률이 계속 떨어져요. 최근에 또 적자로 거의 뭐 돌아서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난 그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걸 다 이제 매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제재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사들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또 7나노 반도체, 5나노 반도체 하다 보면 계속 DUV 장비로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수율도 안 좋을 뿐더러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소재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고 공정도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비용이 엄청나게 됩니다. 하기 때문에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적자는 계속 심해질 겁니다.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지원을 계속 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익을 낼 수 없다면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비즈니스 자체가. 중국에서 아무리 한다래도 뭐 평생 계속 이제 지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나중에는 한계가 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업은 이익이 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이제 계속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이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과연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힐 가능성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삼성 파운드리도 전략이 뭐냐면 첨단 공정에 집중하겠다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DUV 장비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을 수 없는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안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객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내에서는 고객들이 맡길 수는 있어요. 근데 다른 해외에 있는 기업들은 절대 안 맡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용이거든요, 거의. 하다 보니까 뭐 내수용으로 한다 그러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런 그 첨단 공정은 지금 빅테크 기업이나 대형 팹리스 기업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을 수주를 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수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도. 하기 때문에 따라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 정부에서 하라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만약에 어느 순간에 이제 지원을 끊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은 선순환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TSMC 같은 구조예요. 뭐냐면은 TSM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익률이 크잖아요. 지금 뭐 최근에 또 가격을 올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0% 이상 꾸준히 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이제 팹 하나 건설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15조 원에서 한 20조 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TSMC처럼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지 않으면 투자할 수 있는 바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SMC처럼 50% 이상 이익률을 낸 다음에 그런 돈을 다시 이제 팹이라든지 또 새로운 엔지니어라든지 그 외 다른 분야에 계속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선순환 구조가 이미 TSMC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삼성 파운드리 자체적으로 뭐 분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사업이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삼성 파운드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파운드리 사업을 키운 거거든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삼성 파운드리가 별도의 회사로 나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러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상당히 높여야 돼요. 최소한 40% 이상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구조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인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시면 엄청난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돈을 무작정 투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인텔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지원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파운드리 사업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인텔은 당분간은 계속 적자일 겁니다. 그런데 삼성 파운드리는 그나마 다행인 게 적자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내년 정도 되면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보기에는 이익률을 상당히 늘려나가야 돼요. 그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이익 말고도 자체적으로 수익을 만들어서 그러한 수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팹을 짓고 그 다음에 또 엔지니어도 선반하고 그 외에 어떤 장비라든지 설비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TSMC가 그런 구조를 이미 만들었어요. 하기 때문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기 위해서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겁니다. 분명히 메모리 반도체에서 벌어들인 그런 이익을 가지고 이제 투자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나중에는 또 자체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좀 시간은 걸리겠죠, 아무래도.